자유스럽게 편안히 오늘은 그동안 1회부터 6회, 5회까지 했던 과정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편안하게 준비를 했고요. 또 줌으로 멀리서 참석해주신 김희정 회장님, 더니드네, 그리고 크라이처치의 한혜정 평통위원님, 그리고 송민경 회장님이신데 따라나키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이민문화,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차별이라는 단어를 또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특히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아시안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그 차별이라는 그 사회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또 어떤 결론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아는 부분에 있어서 잘 수용하고 대처해 나가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옆에 또 우리 인기 강사 박지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원 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이해하기 주제는 이민자 자녀들의 학교 내 차별과 왕따,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줌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이민자 부모의 그 영어 능력 부족,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해 부족이 결국에는 자녀의 학교 생활과 학습 진도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자유롭게 오픈 토론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프렌십, 수교를 맺을 때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맺었다가 끊었다가 맺었다가 끊었다가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뉴질랜드와 한국은 유일하게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은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저희는 정확히 이제 외국인들을 만나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차별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뉴질랜드에 좋아서 여러 나라를 선택하다 우리 목적으로 이 나라가 내가 와서 여기 이런 게 나의 생각과 생활 방식과 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선택해서 온 나라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일찍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자식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우리 그 근대사에 들어서 이제 개화되고 하면서 해외를 가지 않았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현장 교회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렌지 농장에 일하러 가신 거예요. 여기 그 중국인들이 오셔서 정착을 1800년대부터 뭐 하셨다 이렇듯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갔어요. 너무 사람이 부족해서 오렌지 농장에 가서 오렌지도 따고 뭐 이러고 이제 레이버로 갔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딱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나라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뭐 중국에서 먼저나 미국이 먼저냐, 그래서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막 하다가 몇백 년이 지나서 자료를 찾고 하면서 보니까 천장에서요,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그 책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받았던 본인들의 월급 있잖아요. 예를 들면 5불이었다 현재 돈으로, 그러면 뭐 50센트, 1불, 뭐 2불, 3불을 다 독립에 도네이션 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그런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자긍심도 있는데,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보니까 저희가 유학을 삼국시대에 유학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최치원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12살 때. 그런데 보내시면서 아버지가 그랬어요.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기울여라. 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급제하지 못하면 아들 두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학구열을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의 최초의 유학 그 생은 최치원 선생님 당나라로 12살 때. 최치원이 세계 우리나라 최초 유학생이네. 신라시 때부터 네. 처음 들어봤네. 네. 최치원 유명하잖아요. 문정가로. 근데 네. 그 사람이 당나라 때 유학을 갔네. 회장님, 우리 네. 그 문화 충격에 대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컬처쇼?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와서 컬처쇼크 느끼는 거는 애들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하고. 네. 우리는 거의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 밑에 살고 이러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독립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들 같이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여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 너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보면 정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좋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컬처쇼크예요.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쇼크라는 자체가 우리가 그 영화, 무비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셔크를 주잖아요. 일렉트릭 셔크를 주잖아요. 그죠? 그게 셔크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원래 갖고 있는 거에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셔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이거를 다른 외부에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문화 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도 문화 충격이 될 수 있고요. 영어 자체도 충격이 될 수 있고 또 뉴질랜드에 살아가는 방식도 또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충격이란 말은 사실 약간 네거티브하게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놀라고 또 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들 수치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차별이 있을까? 혹시 그 이민자 지금 아이들 어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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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에서 차별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방금 제 큰딸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좋아요. 예, 혹시 너 차별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전혀 못 느낀다고 그러고 다행이네요. 있는데 네. 이어 원 때 한번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달라서 왕따 같은 건 아닌데 그 음식을 좀 멸치를 제가 도시락박스에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 큰딸이 멸치를 좋아해서 그거를 이어 원 때 처음 이렇게 넣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야키하고 스멜리하다고 그 약간 막 계속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애기가 처음에는 학교를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자꾸 자기가 멸치 먹거나 음식 먹는 거를 야키하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아침에 일찍 가서 수업하기 한 30분 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그 학교를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처음이다고 왜 그런지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도 진이가 이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고 학교를 안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네. 그랬더니 그날 담임 선생님께서 음식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음식은 건강에 좋고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음식은 그 특히 생선 같은 음식은 칼슘도 많고 막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뒤부터는 애들이 약을 올리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너무 이거 너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네, 네. 무슨 책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위인전 같은 얘기예요. 보세요. 네. 아이가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발견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문제를 엄마가 발견을 해서 바로 문제 해결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엄마는 벌써 알고 있어요. 키맨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더 훌륭해요. 선생님은 또 그거에 뭐 변명하거나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전체 아이들에게 그거를 설명했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무슨 위인전 같은 데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 자녀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 네. 이제 한복이나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는 감추는 문화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면서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미를 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화가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것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죠. 말을 그 인간의 가장 그 존엄성 중요한 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마침 또 이 선생님께서는 너무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어머님께서 설명을 그 회장님이 설명을 그 목적과 이유 그리고 어떻게 그 풀어줬으면 하는 이거를 같이 나눴기 때문에 선생님도 바로 캐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학교를 욕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냐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걔랑 놀지 마 이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렇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한 거는 사실 문화교육이거든요. 3살 때 이제 댄스 학원을 3살부터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발레 재즈 학원을 이 현지의 그 아이들 문화를 배우게 하고 싶어서 취학 전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 노쇼에서는 제일 큰 이제 학원인데 거의 동양인은 없고 다 외국 키위 노란 머리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거기 클래스에 보내니까 아이는 집에만 있다가 이제 너무 좋아서 흥분을 하고 근데 노래만 나오면 좋은데 근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룰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일반 댄스를 할 땐 상관은 없었지만 음악이 나오면 율동을 하다가 음악을 멈추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아이가 그 지시사항을 못 알아듣고 계속 음악을 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춤을 추니까 조금 말 안 듣는 학생으로 이게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친구로 생각하고 댄스를 못하게 하고 거울 앞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래서 밖에서 사실은 이 수업을 거울 밖에서 지켜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조차도 그게 뭘까? 왜 우리 애는 계속 거울 앞에 앉혀놓나?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끝나고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애는 이미 이제 풀이 죽어서 이제 앉아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더니 왜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참여를 못하고 계속 거울 앞에 앉아있게 했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고 계속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 거울 앞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랬더니 얘기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코리안이고 그래서 여기가 영어가 익숙지 않아서 아이가 아마 그 지시사항을 못 따랐을 거다. 그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왜 영어를 못 알아듣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외국에서 왔니? 그래서 아니야 여기서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왜 영어를 못 알아듣지? 그러면서 질문한 게 그러면은 너는 집에서 너희는 뭐 무슨 언어를 쓰니? 그러면 우린 집에서 한국어를 써. 그랬더니 왜 한국어를 써? 여기 왔으면은 애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으면 너네도 영어를 써서 그래야 애가 영어를 더 잘할 거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엄청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주변에도 저희 딸 아이 또래를 키우시는 젊은 엄마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필을 잘 하시더라고요. 각자의 방법으로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이제 언어가 문제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언어가 많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뉴질랜드 안에서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이제 열려 있구나라는 걸 좀 되게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해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 그리고 대화. 네. 그래서 지금 첫 세션은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그리고 갭이 없으면 오히려 더 좋으실 것 같고 이어서 2부 가고요. 저기 뒤에 차하고 커피도 한 잔씩 드시면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스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서 앞에 선생님 나와주셔서 해주십니다. 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자부심이죠. 재외선거도 마찬가지죠. 전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